정화는 아버지의 묘비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뒷면에는 손으로 새긴 낡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산이 날 버려도 선사는 너를 기억한다. 정화야 미안했다. 평생 자신을 냉대했던 아버지의 필체가 틀림없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동시에 마을 게시판에 붙은 선산 개발 계획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정화는 지하철 4호선 창동역 근처 반지하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새벽 5시 반. 오늘은 아버지 이만호의 49제입니다. 고향 마을로 내려가야 하는 날이죠. 56이 된 정화에게 고향은 더 이상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26에 서울로 올라온 뒤 30년 동안 명절이나 제사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딸이 뭘 욕심을 내 시집도 안 가고 뭐하냐. 아들이 있는데 딸이 왜 나서냐. 는 식의 말들 말입니다. 정화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으면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를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던 얼굴이지만 요즘엔 피곤함이 역력히 드러나 보입니다. 어머니 정수는 정화가 15살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집안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졌죠. 오빠 정규가 가문의 실질적인 후계자가 되면서 정화는 점차 집안에서 소외되기 시작했거든요. 기차 안에서 정화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꽤 큰 농장과 임야를 운영하는 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 상당했고 덕분에 집안 형편은 넉넉한 편이었죠. 하지만 그 재산은 온전히 아들과 손자 중심으로만 흘러갔습니다. 정화에게는 딸은 언젠가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 된다는 이유로 상속에서 배제된다는 말만 들려왔죠. 고향역에 도착한 정화를 마중 나온 건 조카 민수였습니다. 오빠 정규의 아들인 민수는 정화를 보자마자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고모 오셨네요. 아버지가 바빠서 제가 나왔어요. 그래, 민수야. 고생했다. 차 안에서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모, 오늘 제사 끝나고 나서 아버지가 상속 정리하는 얘기 좀 하실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려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산 정리에 들어갈 시기가 된 거죠. 집에 도착하자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 있었습니다. 오빠 정규는 정화를 보자마자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전처럼 반갑게 맞아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죠. 제사상을 차리는 동안 정화는 부엌 한편에서 조용히 일을 도왔습니다. 사촌 누나들과 올케들이 둘러서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속에서 정화만 유독 조용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정화도 자연스럽게 그 대화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자리에서 오빠 정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편히 가셨으니까 우리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겠다.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정규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농장이랑 임야는 당연히 민수가 물려받을 거고 시내 건물들도 마찬가지다. 정화는 정규가 정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딸이 뭘 욕심을 내. 넌 내 삶을 살잖니. 서울에서 직장도 있고.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말이었고 반박할 생각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정화에게 해준 말이나 표현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딸이니까 조금이라도 배려해 주실 줄 알았는데 말이죠. 이튿날 묘소에 성묘를 갔습니다. 동네 이장님도 함께 따라왔는데 묘비 앞에서 절을 하던 중 이장님이 이상하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 묘비, 그거 이상하지 않아? 왜 딸 이름이 새겨져 있대? 정화는 깜짝 놀라 묘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아버지 이만호의 이름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딸 정화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아들의 이름만 새기는 게 관례인데 말이죠. 오빠 정규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한 거야? 하지만 아무도 명확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정화는 묘비를 보며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마지막에 정화를 생각해 주신 건 아닐까 하는 작은 희망 같은 게 마음 한편에서 꿈틀거렸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화는 계속 그 묘비 생각을 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소외시켰던 아버지가 왜 갑자기 묘비에 딸의 이름을 새기게 하셨을까? 무언가 숨겨진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정화는 며칠 동안 일상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자꾸만 묘비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면서도 퇴근 후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딸 정화라고 새겨진 작은 글씨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아침, 정화는 결국 다시 고향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번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내려간 거였죠. 묘비를 다시 한번 제대로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고향역에서 택시를 타고 묘소로 직접 향했습니다. 평일과 달리 주말 오후의 묘소는 한산했습니다. 다른 성묘객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오직 바람소리와 새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아버지의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정화는 묘비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앞면에는 분명히 딸 정화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더 있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어서 정화는 묘비 주변을 자세히 둘러봤습니다. 묘비 뒷면으로 돌아간 순간 정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기에는 누군가 손으로 새긴 듯한 낡은 문구가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세월이 흘러 글씨가 많이 달아 있었지만 자세히 보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산이 날 버려도 선사는 너를 기억한다. 정화야 미안했다. 정화는 그 글귀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필체였거든요. 아버지가 생전에 쓰시던 그 특유의 각진 글씨체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안했다는 말은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정화에게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이었죠. 아버지가 언제 이걸 새기신 거지? 정화는 그 글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봤습니다. 선사는 너를 기억한다는 표현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선산이라고 하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조상들의 묘가 있는 산을 말하는 건데 왜 아버지가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정화는 핸드폰으로 그 글귀를 사진으로 찍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자신을 냉대했던 아버지가 마지막에 미안하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선산 얘기는 왜 나온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화는 동네를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어릴 적 뛰어놀던 골목길들이 많이 변해 있었지만 여전히 정겨운 모습이었죠. 그런데 마을 입구 게시판에 붙어 있는 공고문 하나가 정화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산 개발 계획 주민 설명회 안내. 정화는 그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마을 뒤편에 있는 산 일대를 관광단지로 개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산은 정환의 집안의 선산이 있는 바로 그 산이었죠. 개발 범위를 보니 선산 근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환은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묘비에 남긴 글귀와 이 개발 계획이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서울로 돌아온 정환은 인터넷으로 그 개발 계획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뉴스 기사들을 찾아보니 꽤 큰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관광단지 개발 사업으로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계획이었죠. 그런데 기사를 읽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개발 예정지 중 일부가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개발 승인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보통은 사유지 매입이 완료된 후에 개발이 진행되는 게 맞는데 말이죠. 정화는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대학 동기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부동산 등기 관련해서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거든. 그래, 무슨 일인데? 정화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 정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다고 말했죠. 등기부등본 떼어보면 소유권 변동 내역이 다 나와. 언제 한번 같이 등기소 가볼까? 고마워, 미영아. 빨리 확인해 보고 싶어. 전화를 끊은 후 정화는 아버지의 글귀를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산이 날 버려도 선산은 너를 기억한다. 혹시 아버지가 무언가를 예견하고 그런 말씀을 남기신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정화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미안하다는 말, 선산에 대한 언급,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개발 계획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정화는 핸드폰으로 찍어둔 묘비 사진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흔적이 남겨진 그 글귀가 마치 정화에게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이죠.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정화는 일찍 일어나 미영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뭔가 중요한 단서가 그 등기부 안에 숨어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정화는 미영과 함께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주말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의문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고 싶었거든요. 미영은 법무 업무에 능숙해서 등기부등본을 보는 요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어져 있어. 갑구에서 소유권 변동을 확인할 수 있고 을구에서는 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볼 수 있거든. 등기소 직원에게 부동산 소재지를 알려주고 등기부등본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정화가 기억하는 선산 일대의 집원을 모두 조회해봤죠. 이거 좀 이상한데. 미영이 등기부를 보더니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이상해? 여기 봐. 이 땅 일부가 작년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이전받은 사람이 정화 내 이름으로 되어 있네. 정화는 깜짝 놀라 등기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정화의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불과 3달 전이었죠. 이건 내가 모르는 일인데 아버지가 언제 이런 일을 하신 거지? 증여세 신고는 되어 있나 봐. 그런데 정말 몰랐어? 보통은 소유권 이전할 때 당사자가 직접 와야 하는데. 정화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아무 말씀도 없이 땅을 정화 이름으로 이전해 놓으셨을까요? 그것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이죠. 미영아, 이 등기부 사본 좀 떼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정화야, 이거 꽤 중요한 일일 수 있어. 한번 고향에 내려가서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서울로 돌아온 정화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당일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도 오빠 정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확실히 파악하고 나서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정화는 먼저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정화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화가 왔구나. 요즘 어떻게 지내니?
네, 이장님. 그런데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신 적이 있나요? 이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작년 가을쯤에 내 아버지가 나한테 증인 서명 좀 해달라고 했더라. 뭔 서류였는데? 땅 관련된 거였던 것 같은데. 혹시 어떤 땅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선산 쪽이었던 것 같아. 그때 내 아버지가 정화한테 물려줄 땅이라고 했거든. 나도 좀 의외였어. 보통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관례인데 말이야.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그 땅을 정화에게 넘겨주신 거였군요. 이장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요즘 그 산 일대가 시끄러워. 개발회사에서 땅 매입하려고 돌아다니는데 가격을 꽤 후하게 불러준다더라. 내 오빠도 관심 보이고 있다던데. 오빠가요? 응. 며칠 전에 정규가 나한테 물어보더라. 선산 땅 매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나는 조상 땅을 함부로 팔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정화는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빠가 선산을 팔려고 하는데 그 땅 일부가 이미 정화 이름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장님과 헤어진 후 정화는 옛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 대문 앞에서 낯익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집안일을 오래 도와주셨던 김노인이었습니다. 아, 정화구나. 잘 왔다. 김노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정화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정화야, 내가 꼭 알아야 할 일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게 있어. 정화가 혼자 오면 이걸 줘라고 하셨거든. 김노인은 품속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모르겠어. 내 아버지 말씀으로는 정화가 보면 알 거다라고 하셨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내 아버지가 정규한테는 절대 알리지 마라고 신신당부하셨어.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정화에게라고 아버지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말씀은 안 하셨어요? 있긴 해. 선산 일부가 정화 것이니까 아무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어. 그리고 김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야, 사실 내가 집에서 나가던 그날 밤에 내 아버지하고 정규가 크게 싸웠어. 내가 다 들었거든. 정규가 정화를 내보내는 게 맞다고 하니까 내 아버지가 내 딸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고 화를 내셨어. 정화는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내보낸 게 아니라 오빠와의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였던 거네요. 그때 내 아버지가 언젠가 정화한테 받을 걸 다 받게 해주겠다고 하셨어. 이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네. 정화는 봉투를 꼭 쥐고 김노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알아. 아무한테도 말 안 할게. 내 아버지와 한 약속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화는 계속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겨주신 무언가가 그 안에 들어있을 텐데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빠 정규가 선산을 팔려고 한다면 자신도 뭔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기차 안에서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땅을 물려주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오빠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하셨을까? 모든 답이 그 봉투 안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화는 아버지가 남긴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서류와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니 모두 부동산 관련 문서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토지대장 사본이었습니다. 쪽지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아야, 이 땅은 내 어머니와 내가 너를 위해 따로 떼어둔 거다. 선산 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고 언젠가 너에게 도움이 될 거다. 정규에게는 이미 충분히 물려줄 게 있으니 욕심내지 마라. 아버지가 늦었지만 내게 해주고 싶었던 마지막 선물이다. 정아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차갑게 대하셨던 아버지가 마지막에는 정아를 생각해주고 계셨던 거였네요. 토지대장을 자세히 보니 꽤 넓은 면적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개발 계획의 핵심 구역에 포함되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정아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오빠 정규가 서 있었습니다. 정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규가 서울까지 찾아온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오빠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가도 되겠냐? 정규의 표정이 평소보다 심각해 보였습니다. 정아는 오빠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정아야, 내가 요즘 고향에 자주 내려간다던데? 네, 가끔 아버지 성묘하러 가죠. 성묘만? 정규는 정아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정아야, 솔직하게 말해. 내가 선산 땅 문제로 뭔가 알아보고 다니는 거 아니냐? 정아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장님한테 들었어. 내가 와서 아버지 관련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다더라. 그리고 김할아버지도 내가 찾아왔다고 하고. 정규는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정아야, 괜한 헛생각하지 마. 아버지 유산은 이미 정리가 끝났어. 내가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오빠, 저는 단순히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만해. 정규가 정화의 말을 잘랐습니다. 정화야,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알겠지? 요즘 선산 일대 땅값이 많이 올랐어. 개발 계획 때문에 말이야. 대기업에서 매입 제안도 들어왔고, 정화는 오빠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그 서류들은 침실 옷장 깊숙이 숨겨놓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땅 매각 절차를 밟으려고 하니까 이상한 게 하나 발견됐어. 정규가 정화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산 일부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냐? 정화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결국 오빠가 알아낸 거였네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땅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당사자가 모를 리가 있나? 정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정화야, 내가 아버지 마지막에 뭔가 꾀를 부린 거 아니냐? 치매 기운이 있으신 아버지를 꼬드겨서? 오빠,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정화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를 치매 환자 취급하는 오빠의 말에 화가 났거든요. 그럼 뭐야? 멀쩡한 정신으로 갑자기 딸한테 땅을 물려준다고? 말이 되냐? 정규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내가 확실히 말해둘게. 그 산 땅은 지금 대기업에서 매입 준비 중이야. 수십억 원짜리 거래라고. 괜한 소리 퍼뜨리면 너만 곤란해져. 그게 무슨 뜻이에요? 법적으로 다툴 생각하지 마.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셨을 때 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거든. 그러면 내가 더 불리해져. 정화는 오빠의 협박 같은 말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정정하게 살아계실 때 내린 결정을 치매 탓으로 돌리려고 하다니요. 오빠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맑으셨어요. 그걸 오빠가 더 잘 알잖아요. 그건 내 생각이고 법적으로는 다른 해석이 가능해. 정규는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화야, 내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런 욕심을 부릴 줄은 몰랐네.
딸이 뭘 욕심을 내. 서울에서 4살 살고 가족들 사이 평화롭게 지내자. 괜히 시비 걸지 말고. 문이 닫힌 후 정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빠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딸이 뭘 욕심을 내 치매 기운이 있으신 아버지를 꼬드겨서 괜한 소리 퍼뜨리면 너만 곤란해져. 하지만 정화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메시지와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아버지는 정화에게 그 땅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던 거였어요. 정화는 다시 법무법인에 다니는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토지 소유권 관련해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 그래, 무슨 일이야? 정화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땅을 증여받았는데 가족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이죠. 정화야, 일단 증여받을 당시 아버지가 정신적으로 온전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야 해. 의료기록이라든지 증인이라든지. 증인은 있어요. 이장님이 서류에 서명해 주셨거든요. 그럼 좋네. 그리고 증여 당시 정화가 강요나 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증명해야 하고. 미영의 설명을 들으면서 정화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의지였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미영아, 이 일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친구 일인데 뭘. 그런데 정화야, 가족 간 다툼이 법정까지 가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 정화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저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아버지가 원하신 일이니까. 전화를 끊은 후 정화는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새겨진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산이 날 버려도 선사는 너를 기억한다. 아버지는 이미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계셨던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미영과 함께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아버지가 증여 당시 정신적으로 온전했다는 것을 입증할 의료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기 검진을 받으셨고 의료진들도 정신 상태에 문제가 없었다고 기록해놨더군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화가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해둔 가방이 사라진 거였어요. 집에 있던 아버지의 원본 서류들과 토지대장, 그리고 아버지의 손편지까지 모두 들어있던 가방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화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 현관문을 확인해 봤지만 특별한 흔적은 없었죠. 누군가 열쇠를 알고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급히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큰일 났어. 서류들이 모두 없어졌어. 뭐, 어떻게 된 거야? 집에 보관해둔 가방이 통째로 사라졌어. 아버지 손편지까지 다 들어있었는데. 미영은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정화야, 이거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 다행히 등기부등본은 우리가 따로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소유권은 증명할 수 있어. 하지만 아버지의 의지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들이 없어진 건 큰 타격이야.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정규가 가족 모임을 소집한 거였어요. 사촌들과 조카들까지 모두 불러서 말이죠. 정화도 참석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화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향집에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규를 비롯해서 사촌 형들, 올케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1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정화가 들어서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모두들 정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자, 이제 정화도 왔으니까 본격적으로 얘기해보자. 정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집안에 큰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정규는 정화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정화가 아버지 마지막에 치매 걸린 아버지를 이용해서 선산 땅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그런 말씀은 너무하잖아요. 너무해? 그럼 내가 한 일을 설명해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갑자기 땅을 내 이름으로 바꾼 게 정상적인 일이냐? 사촌형 정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정화야, 설마 그런 일이 진짜야? 아버지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실 때 그런 일을 했다고? 아니에요.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맑으셨어요. 하지만 정화의 목소리는 친척들 사이에서 묻혀버렸습니다. 이미 정규가 미리 이들에게 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던 거였죠. 옳게 순이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에휴, 딸이라 해도 그런 일을 할 줄은 몰랐네. 아버지 등쳐먹을 줄 누가 알았겠어. 조카 민수도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고모,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아끼셨는데. 정화는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무도 정화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가 정말로 저에게 그 땅을 주고 싶어 하셨어요. 증거도 있었는데. 증거? 어디 있는데? 정규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설마 내가 조작한 서류 얘기하는 거야? 조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직접 쓰신 편지도 있었고. 어디 있는데 그 편지가? 보여줘봐. 정화는 말이 막혔습니다. 서류들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정규는 친척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정화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주셨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죠. 사촌형 정호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화야, 내가 서울에서 혼자 살면서 고생하는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지. 저는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정규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정화야, 솔직히 말해. 내가 아버지 임종 때 혼자 있었잖아. 그때 뭔가 했지?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아무도 모르게 땅 이전을 했어? 왜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정화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자신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혼자 맞서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정화는 울먹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저한테 한 번도 미안하단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묘비에 그런 말을 남기신 건데요? 정화의 말에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묘비 얘기는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묘비에 뭐가 적혀 있다는 거야? 정규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안했다고. 선산이 저를 기억한다고. 정화야, 설마 그것까지 내가 조작한 거 아니지? 정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로 원하신 게 뭔지 알게 될 거라고요. 집을 나서면서 정화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지켜야 했거든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정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류들은 사라졌지만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도 있고 이장님의 증언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진심을 믿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꼭 지켜낼게요.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게요.
가족 모임에서 받은 상처로 며칠 동안 정화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어서 실수를 연발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일주일 후 토요일, 정화는 다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내려갔어요. 옛집 주변을 살펴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아버지가 다른 곳에도 뭔가를 숨겨놓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늦은 시간에 도착한 정화는 옛집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지금은 오빠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이라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집 뒤편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혼자 계실 때 자주 머무르던 곳이었죠. 사랑채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던 정화는 마루 한쪽이 다른 부분과 색깔이 다르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마치 최근에 뜯었다가 다시 깔아놓은 것 같았어요. 정화는 호기심이 생겨서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루 모서리를 손으로 만져보니 약간 들뜬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마루판 아래 작은 공간이 드러났고 거기에 낡은 금고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화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꼈습니다. 금고는 작지만 꽤 무거워 보였어요. 금고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정화라고 적힌 작은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금고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린 정화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자리 숫자였는데 정화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생일을 입력해 봤습니다. 딸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정화는 놀라면서도 아버지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금고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우선 눈에 띈 건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였습니다. 테이프에는 정화에게 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봉투에 담긴 편지들과 몇 장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화는 테이프를 들고 사랑채 한쪽에 있던 오래된 라디오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카세트 기능이 있는 라디오였어요. 손이 떨리면서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화야, 내가 이 말을 남기는 건 아마 내가 이걸 듣고 있을 때는 내가 세상에 없을 거기 때문이다. 정화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정화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았던 아버지의 목소리가 이렇게 다정하게 들릴 줄은 몰랐거든요. 정화야, 아버지가 널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다만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 정규와의 관계도 복잡해져서 아버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내가 집에서 나가던 그날, 아버지는 정말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정규와 크게 싸우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져서 어쩔 수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더 강하게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정화는 흐느끼며 테이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내보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정화야, 이 산은 내 어머니와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거다. 정규한테는 이미 농장과 다른 땅들을 다 물려줄 예정이고 이 선산 일부만은 너의 몫이다.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가 한 약속이었거든.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소문을 듣고 있다. 대기업에서 이 산을 개발하려고 한다더라. 정규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미리 내 이름으로 땅을 옮겨놨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정화는 아버지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화야, 이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너와 내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이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라. 그리고 이 녹음은 필요할 때 증거로 사용해라. 테이프가 끝나자 정화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되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안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정화는 금고에서 편지들도 꺼내봤습니다. 그중 하나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여보, 정화는 우리 집안의 소중한 딸입니다. 제가 먼저 가더라도 정화만은 꼭 지켜주세요. 그 아이에게도 우리 집안의 일부를 물려주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어머니의 글씨를 보는 순간 정화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도 정화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였네요. 다른 편지는 아버지가 변호사에게 보낸 편지의 사본이었습니다. 토지 증여에 관한 법적 절차를 문의하는 내용이었어요. 날짜를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반년 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구나. 정화는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게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서 나온 일이라는 걸 말이죠. 금고에는 마지막으로 토지 측량도와 개발 계획서도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구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정화 이름으로 된 땅이 개발 계획의 핵심 위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들이었어요. 정화는 모든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특히 녹음 테이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정화에게 땅을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현한 증거니까요. 집을 나서면서 정화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싸울 무기가 생겼거든요. 아버지의 진심도 알게 되었고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들도 확보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저도 이제 당당하게 맞서 볼게요. 정화는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로 발견한 증거들에 대해 상의하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정말로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정화는 미영과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녹음 테이프와 서류들을 모두 가져왔죠. 미영은 그 자료들을 하나씩 검토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화야, 이거면 충분해. 특히 이 녹음 테이프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야.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거니까. 정말? 응. 그리고 어머니 편지와 변호사 문의 편지까지 있으니까 이게 임시방편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 미영은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승산이 충분히 있다고 봐. 하지만 정화는 법정까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빠와 대화해보고 싶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를 법정에서 해결하는 건 정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오후 정화는 오빠 정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저 좀 만나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정화야, 또 무슨 소리 하려고? 이미 다 끝난 얘기 아니냐? 오빠,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버지 관련해서 오빠가 모르는 일들이 있어요. 정규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일 오후에 고향에서 만나자.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 날 정화는 녹음기와 서류들을 가방에 넣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정규는 이미 옛집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는 걸 보니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자. 정화는 심호흡을 하고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걸 좀 들어보세요. 이게 뭔데? 정화는 아버지의 녹음 테이프를 재생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야, 내가 이 말을 남기는 건 아마 내가 이걸 듣고 있을 때는 내가 세상에 없을 거기 때문이다. 정규의 표정이 점점 변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였거든요. 정규와 크게 싸우고 나서 집안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져서 어쩔 수 없었다. 정규는 녹음을 듣다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언제 아버지가 이런 녹음을 했다는 거야? 조작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직접 남겨주신 거예요. 정화는 계속해서 녹음을 틀었습니다. 아버지가 선산 땅을 정화에게 물려주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산은 내 어머니와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거다. 정규한테는 이미 농장과 다른 땅들을 다 물려줄 예정이고 이 선산 일부만은 너의 몫이다. 정규는 녹음을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법적으로는 이미 내가 상속받은 거야. 오빠, 그 땅은 이미 제 이름으로 이전되어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의 말이에요. 정화는 등기부등본을 꺼내서 정규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봐주세요. 아버지가 변호사한테 보낸 편지예요. 6개월 전부터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증거죠. 정규는 서류들을 보더니 점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나한테 말씀 안 하시고 한 일이야. 나는 몰랐어. 오빠도 몰랐던 일이 맞아요. 아버지가 비밀로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진실을 알았잖아요. 정규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췄습니다. 정화야. 그런데 이미 개발회사와 계약을 진행하고 있어. 수십억 원짜리 거래야. 지금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 오빠가 개발회사와 계약했다고 해도 제 땅은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팔 수 없어요. 정규는 정화를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정화야, 이 돈이면 우리 가족 모두가 잘 살 수 있어. 너도 몫을 나눠줄 테니까 개발에 동의해줘. 안 돼요, 오빠.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지막 약속이에요. 정규의 표정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정화야, 내가 법적으로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될지 알아? 우리 가족이 완전히 갈라져 버려. 그건 오빠가 선택할 일이에요. 저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면서 정규의 아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민수 뒤로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따라 들어왔어요. 아버지, 대성개발 이사님이 오셨어요. 정규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이사님. 오늘 오신다고 하셨나요? 이사는 정화를 보더니 정규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소유권자신가요? 아, 그게 정화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화입니다. 선산 일부 소유권자예요. 이사는 서류를 꺼내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계약 진행해도 되겠네요. 매입 가격은 평당 200만 원으로 제한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매각할 의사가 없습니다. 이사는 당황했습니다. 정규 씨께서 가족 동의는 다 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정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사님, 죄송합니다. 가족 간에 좀 더 상의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사는 불쾌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정규는 정화에게 화를 냈습니다. 정화야, 내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어떻게 되는데? 오빠, 처음부터 제 동의 없이 진행하신 게 잘못이에요. 정화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오빠, 아버지 녹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정말로 가족이 중요하다면 아버지의 마지막 뜻을 존중해 주세요. 정화가 나가려는 순간
정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화야,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 정화는 문 앞에서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빠. 이제는 법정에서 만나요. 아버지가 누구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어 하셨는지 정확하게 밝혀내겠어요. 집을 나서면서 정화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후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거든요. 아버지의 진심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정화와 미영은 소유권 확인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정화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어요. 아버지의 녹음 테이프, 어머니의 편지, 그리고 증여 당시의 의료 기록까지 모든 자료가 정화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향 마을에서는 이 소식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정화를 지켜봐온 마을 사람들 중에는 정화를 응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어요. 특히 이장님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정화에게 땅을 물려주겠다고 명확히 말씀하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이만호 씨와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신이 매우 맑으셨고 정화 씨에게 선산을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여러 번 표현하셨습니다. 반면 정규는 대성개발과의 계약 문제로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토지 매각이 불가능해지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린 거였죠. 개발회사에서는 정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정규가 아버지 생전에 선산 개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고 아버지가 그때마다 강하게 반대했다는 증언들이 나온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증언대에 나서면서 당시 상황들이 생생하게 재현되었습니다. 김노인도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이만호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정규는 돈만 생각하는데 정화만은 이 산의 소중함을 안다고 하시면서요. 선산은 팔 물건이 아니라 지켜야 할 유산이라고 하셨어요. 재판장에서 아버지의 녹음 테이프가 재생되었을 때는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거든요. 정화야, 이 산은 내 어머니와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둔 거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라. 판사는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정규의 주장과 달리 망인 이만호는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명확한 의사표시를 통해 해당 토지를 원고 정화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 정화의 소유권을 확인합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정화는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더 컸어요. 가족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틀어진 게 마음 아팠거든요. 판결이 확정된 후 정화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선산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더 의미 있게 실현하고 싶었거든요. 정화는 먼저 선산 일부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했습니다. 개발로부터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마을 주민들과 함께 관리하는 공동체 공간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산은 우리 가족만의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유산이에요. 모두가 함께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정화의 제안에 마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도 관심을 보였어요. 정화는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 다툼으로 얻게 된 관심과 선산의 가치 상승으로 생긴 자금을 바탕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였어요. 정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어머니 이름을 따서 말이에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을 도우고 싶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공부에 뜻이 있는 고향 아이들이요. 특히 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고향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우고 싶어요. 재단 설립 과정에서 뜻밖의 지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조카 민수였어요. 민수는 정화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고모, 저도 재단 일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 죄송하고 할아버지의 진짜 뜻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정화는 민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적어도 젊은 세대만큼은 이해해주는 게 다행이었거든요. 몇 달 후, 정화는 아버지의 묘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마을 아이들과 함께였어요. 정순 장학재단의 첫 장학생들이었죠.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은 정화는 아버지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제가 받아야 할 걸 받은 것 같아요. 돈이나 땅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말이에요. 정화는 묘비 뒷면에 새겨진 글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산이 날 버려도 선산은 너를 기억한다. 정화야 미안했다. 아버지 미안해하지 마세요. 늦었지만 이제는 모든 걸 이해해요. 그리고 약속드릴게요. 이 산과 어머니의 이름으로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어요. 정화는 아이들과 함께 선산을 둘러보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산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켜온 소중한 땅이에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 산의 주인이 되어서 잘 지켜나가야 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화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도 이 모습을 보시면 기뻐하실 것 같았거든요. 저녁 무렵 정화는 마을을 떠나기 전에 선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고향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해가 지면서 마을의 노을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제가 이 산의 주인이 된 기분이에요. 정화는 손에 흙을 쥔 채 묘비 앞에 무릎 꿇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제 이 산은 누가 뭐래도 저희 가족의 산이자 마을 사람들의 산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의 산이기도 하고요. 정화는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라 사랑과 기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은 바로 그 깨달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화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순 장학재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우고 고향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나가는 일 말이죠. 그것이야말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었을 거예요.